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4월 셋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증시 흐름 파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매일 무료 카톡방에 장전 시황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날 당일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소식 접하시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요일 날 올려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이 부분을 봤을 때 C 바이러스 확산세 변화 및 주요국 봉쇄 조치 완화 영향에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요 부분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요국의 봉쇄 관련 대응 변경 가능성. 이번 주는 봉쇄 조치 완화 영향에 관심이다.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봉쇄 관련 대응 변경 가능성. 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것이 지금 그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완화되어질지에 관심을 좀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 일주일간의 그 확진자를 보면은 7만 명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7만 명 초반대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하고 미국의 둔화세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하겠고요. 반면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국가 등에서는 이제 확진자 증가 속도, 좀 변화 이런 부분에 또 좀 주의를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이 봉쇄 조치의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독일, 폴란드, 인도, 뉴질랜드, 태국 이런 국가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 굉장히 주별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주지사들한테. 그래서 이 텍사스주 등이 이제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좀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또 유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를 했을 시에 어느 정도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지수 등 주요국 경제 지표의 추가 악화 가능성 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물 경제에 영향이 있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죠. 해서 미국 4월 마르케트 제조업 PMI 지수 이런 부분들 전월 48.5 하락한 후에 이번에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다. 이제 추가로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아지는 거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안 좋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 예상치 대비 또 선방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냐? 결국 차익 실현에 증시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차익의 빌미로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유럽 정상회의 개최와 미국 의회가
휴해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국 의회 활동 및 영국과 유럽 연합의 유로존 협상 재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달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유럽 정상회의가 이제 화상회의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C 이 C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 대책, 봉쇄 완화 공조 이런 부분들 어떤 언급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시장 영향이 당연히 미치겠죠. 그 부분이 아마 한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증시 마감 무렵에 꼭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마지막에 있는 이번 주에 금주 미국 주요 기업, 한국 주요 기업도 주 후반에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페드 채권 매입 단계적 축소 진행, 요 부분은 달러. 요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중바닥, 쌍바닥을 좀 만들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쌍바닥을 실패하고, 99불 이하로 훅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감소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특히 이제 실적 발표에 하는 이제 결과도 결과지만은 향후 전망에 따른 주후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날짜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일 전에 21일 현지 시각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제 한국 시각으로는 22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아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칩 세계 최대 생산업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IT, 전기전자 이쪽으로 당연히 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하는 결과,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 수요일 오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소폭 좀 가격 조정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 수요일 날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3일, 24일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에는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이런 굵직한 대형주 종목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기아차, 현대건설,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또 24일에 애플의 그 아이폰 SE 출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슈들이 그 주식 시장에서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뭐예요, 사실? 기업들의 성적표잖아요, 성적표. 그간 어떻게 했느냐. 실적 발표, 성적표를 받아보는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실적 발표이다 보니까는 C 이후에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번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매월 22일경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관광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화장품, 면세점, 여행 관련주 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글로벌 금융권 CDS 이런 부분들 제가 최근 한 4주 연속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은행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은행 실적, 미국 금융주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정을 좀 받았어요, 주가상으로는. 그런데 CDS 추이를 보면 좀 하향 안정화를 위한 내려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를 보여주게 되면 금융시장 안정화, 이런 부분들에 연준이 기여를 하고 있구나. 예, 시장에 우려감이 제공되고, 또 S&P 500이라든지 또 피치에서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S&P에서 영국,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조정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정보를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입수하기, 얻어보기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제 오픈 카톡방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장중이나 또 장전에 주요한 내용들은 또 공유를 하고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고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면은 또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오셔서 또 그런 부분들 좀 조언을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함께 이제 주요 종목, 이제 이번 주 중 후반으로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 자,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과매도를 벗어낼 수 있는 양봉 캔들 만들어지고 1번, 2번, 3번. 1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였죠. 그리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지지고 볶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서도 제가 조정 내려오면 매수의 관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저항 구간이 보이는 곳에서 제한적인 지수 흐름, 여기에서도 예, 매수의 관심, 그러니까 유연한 대고, 유연한 대응. 여기에서 내려온들 상관없고 올라간들 상관없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지만 콧땡땡으로부터 증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 자극을 받으면서 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된 것이 여기죠. 이 라인은 저항이에요, 저항. 또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좀 미울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이 콧땡땡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바람에 틀어졌잖아요,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또 책임론, 이런 부분들 또 들고 일어설 수 있어 보이는데요. 자, 작년 8월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 극대화로 인한 과매도 구간, 그 이후에 단계적 스몰 딜 이런 부분들, 또 우려 완화,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쵸? 확 깨졌어요. 그러면 자, 미중 무역 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의 부담이었다. 그럼 지금 C땡땡은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 경기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1번, 2번, 3번에서 매수를 놓치신 분들은 여기에서는 좀 더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서 제가 2차 전지 친환경 자율주행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유료방에 보유하신 분들께 제가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30만원 가격 구간입니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챙겨 놓을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꼭 한 달 전, 오늘이 4월 20일인데 꼭 한 달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어요. 3월 20일 날. 예. 제가 월간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다.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45,000원 이하로는 매수에 관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게 꼭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3월 20일. 예. 증시 폭락에 외국인 매도에도 살아있는 추세 반도체 전망과 매수 가격 전략은 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3월 20일인데요. 일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지금 이 월간으로 보면은 3월 종가가 47,750원이에요. 여승재 전문가는 45,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했는데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월요일 23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3일 날 양봉 만들면서 다음 날 과매도 신호가 풀렸죠. 월요일 날 가격이 얼마인가요? 종가가 42,500원. 화요일 날 종가상 10.47% 급등을 하면서 종가는 46,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저가는 43,050원이에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 매수의 기회가 제공이 된 거죠. 매수의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3월 20일 날 SK 하이닉스도 같이 말씀을 드렸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제가 이평선 지워버릴게요. 이평선은 후행이니까 지금 요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3월 24일 화요일에 종가 78,700원을 어때요? 이탈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버티고 있나요? 버티고 있죠? 그리고 급락 이중바닥, 캔들의 이중바닥을 실패한 가격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으니까 좀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 횡보의 가격 시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더라.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먼저 발표하면서 발표하고 바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5만원 위로 올라가 있긴 하잖아요. 오늘 종가상 51,100원인데 물론 5만원 이하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보이지만은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 후반 또 21일 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23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인텔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횡보 가격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격, 시세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횡보하다 하락할 수도 있죠. 방향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세 가지. 자, 횡보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9만원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향후 전망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서
8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자,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8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9만원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신규 SK하이닉스를 좀 싸게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7만 5천원이나 7만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 좀 살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죠?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와 생각의 차이는 늘상 있는 거예요. 그게 장중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장중에 매도자와 매수자, 이런 심리,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유리한 가격에서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나눠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SK하이닉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꼭 한 달 지났어요.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3월 증시 급락 시기에는 최고로 그 존 템플턴 투자 대가의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최고로 비관적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보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보내고 있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주목을 해서 보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흐른 거예요. 한 달. 자, 그럼 결과, 여승재 전문가는 아카데미 회원님이나 이제 유료 아카데미 회원님이나 또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렸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회원님이 또 무료방에 간혹 가다가 이제 수익 인증을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요게 지난주에 올려주신 거예요. 보시면 뭐 종목이 오픈돼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매입가는 45,452원, 수익률 나와 있죠. 이걸 조금 키워볼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거기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종목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삼성 SDI 가격이 21만 6천원이에요. 자, 그 날짜가 22만원 이하였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삼성 SDI. 여기죠? 23일. 22만원 이하는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이전. 그러니까 제가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비관적인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 뭐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좋은 가격에.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고,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제 아카데미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카톡방 링크도 있지만 아카데미 문의에 대한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와 또 주요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시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좋은 가격에서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제한적인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카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간
좀 주요 내용들이 또 쭉 예정되어 있으니까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